우리에게 필요한 미국 정치 뉴스. 이번 주 한인 사회의 다양한 이슈.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의 명쾌한 시선으로 미주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전달합니다. 스티브 강의 폴리티슈. 호락호락 목요일 2부 순서는 스티브 강의 폴리티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최근에 사실은 어떤 시위 사태 같은 것들도 보면 네. 진보 진영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과격 시위라든지 혹은 불법 시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층이 집결하는 효과도 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네. 처음에는 특히 이제 각종 미국 도시에서 예. 특히 젊은 유권자들 층에서 네. 이제 단합이 돼서 이제 인권이나 뭐 인종차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이거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수그러질 때 이 몇몇 라이엇 형상이 일어나고 약간 네네. 92년도 LA 폭동을 연상시키는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법과 질서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이제 특히 보수층이 이제 단합할 수 있도록 이제 어필이 되다가 네. 최근에 들어서 뭐 아틀란틱이나 여러 가지 또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로 다시 네. 또 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화당 공화 상원 혹은 민주당 하원 코로나 구호 정책이 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대선을 앞두고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잘 이렇게 돌파구를 못 찾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지만 네. 그게 오히려 또 공화당이 원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한. 저도 처음에는 네. 지금 워낙 또 비상사태고 예. 아직 뭐 이제 잡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부양책이 다시 한번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높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도 다루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 양쪽이 다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예. 민주당은 민주당, 공화당 했는데 음. 양쪽 다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5월달에 헤로스 빌이라는 것을 네. 하원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예, 물론 예. 상원에서 공화당 이제 반대를 해서 이제 통과가 안 됐지만 네. 그리고 뭐 몇 주 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제 300불을 추가로 네. 이제 리이슈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양당이 이제 통과를 안 해도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는 여기 이거 했다. 근데 공화당이 막고 있다. 또한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행정명령을 했다. 민주당이 막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네. 이게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사실은 빨리 될 줄 알았거든요. 공화당이 좀 급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큰 이제 그 임팩트를 안 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 그 유권자들은 우리 뭐 대통령이 충분히 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민주당은 당연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리더십으로 히로스를 통과를 했다. 네네. 공화당이 막고 있다. 그래서 양쪽이 되게 팽팽하게 지금 네.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네. 뭔가 더 난장판이 될수록 젊은 층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2016년도 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4년 동안의 레코드가 있었고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은 네. 20대 30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은 지난 4년 동안을 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비록 바이든 후보가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아도 네.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낫다라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정말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한 2달도 지금 안 남은 맞습니다.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거의 매주마다 이제 대형 이제 언론사나 단체에서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경합주 사이에서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플로리다 같은 스윙 스테이트는 뭐 몇 달 전만 해도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많은 표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예. 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예상을 시키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2016년 대선과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네. 분들이 뭐 예전에도 뭐 힐러리 클린턴 그 당시 후보가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음. 그래도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냐 그렇죠.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물론 당연히 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네. 4년 전과 특히 Real Clear Politics라는 굉장히 그 모든 뭐 공화당, 민주당 양쪽에서 좀 믿는 그 매체에서 종합된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요. 예. 네. 굉장히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이제 아리조나 네. 같은 주는 그동안에 이제 공화당 텃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4년 전에는 네. 트럼프 그 당시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2.2%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16년. 네. 예.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예. 트럼프 후보를 4.7% 거의 5% 차이로 더 많은 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4년 전과는 좀 다른 그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애리조나 같은 것도 그동안은 공화당 텃밭이었지만 네네.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그 진보 또한 이제 민주당 쪽으로 오렌지 카운티처럼 뭐 바꾸고 있는 현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다른 곳은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요. 네네. 4년 전에 이제 그 위스콘신이 러스트 벨트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1% 차이로 이제 우승을 해서 큰 이제 배변을 일으킨 곳인데요. 예. 예. 4년 전에는 클린턴 그 후보가 이제 4% 차이로 앞서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위스콘신은 내 거다라고 네. 해서 클린턴 후보가 그 당시 방문을 안 했어요. 아. 그게 아하. 큰 치명타를 입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가 그 당시에는 4%로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네. 바이든 후보가 6.7% 더 큰 오. 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미스테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 주도 굉장히 자주 방문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뭐 이제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도 네. 자주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이런 곳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확실히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예. 4년 전과는 조금 다른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이제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을 폴링한 조사가 있었어요. 네네. 예. 굉장히 아시안 아메리칸 폴링 데이터가 레어하거든요. 네. 드문 게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폴링하는 게 거의 없었는데 네네. 최근에 AAPI 보트라는 비영리 단체가 네.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54%의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가 예. 아하. 그 이번 그 선거에서 네. 이제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30%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하겠다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서 아시안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같은 커뮤니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 예. 일본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한인 데이터를 보면요. 네네. 그 트럼프를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라는 또는 이제 라는 한인분들은 13%. 네. 좋게 예. 생각한다는 한인들은 13%, 예.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는 한인들은 유권자들은 50%. 그렇구나.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I don't need 플로리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있다는데 플로리다가 플로리다는 사실은 필요 없다. 예. 네네. 근데 플로리다가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표가? 근데 선거인단 표가 많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아마 뭐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요? 플로리다가 네. 선거인단 숫자가 거의 그 29
그렇죠. 표가 있거든요. 예, 예. 굉장히 큰 프라이즈이긴 한데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네. 본인의 주소를 뉴욕 시티에서 그동안 거주하다가 어. 플로리다 본인의 그 리조트로 바꿨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네. 다 전략적으로 이번에 대선 공략을 하기 위해서 한 오. 건데 네. 그만큼 플로리다가 중요하다는 그렇죠. 그 의미이거든요. 네. 네. 또 한편으로 보시는 분들은 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버렸다 뭐 이런 느낌으로 또 얘기한 거 아닐까라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와 보면 또 이 말의 진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대선 관련된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네네. 경합주에선 난리 났대요. 경합주에서 광고가 그쵸. 와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블룸버그 어. 그 예전 그 후보로 했었던 그분도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뭐 네, 사실 민주당 쪽으로. 약속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음. 그래서 한인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번에 대선인데 네. 이거 캘리포니아는 너무 조용하다 조용하다. 거 아니냐. 근데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플로리다, 미시간, 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데들 그 난리 났답니다. 광고가 틀면 나온대요. 그래요? 예. 근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그 대통령 진영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선거 자금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네. 초반에 너무 많은 후원 자금을 그랬습니까? 투자를 네네. 하다 보니까 예. 막판에 와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본인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물론 예전에도 했었지만 지금 더 많이 선거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또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자금이 오히려 같은 시기에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이 지금 거쳤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네. 지명 이후 네. 그 더 많은 그 민주당 내에서도 네. 그 에너지가 이제 모멘텀이 생겨서 네. 지금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선거 왜냐하면 결과 플로리다, 어떻게 될지. 미시간,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곳들은 흑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요즘 최근에 발표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좀 있습니까? 경합주들의? 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더 보면요. 네. 예. 이제 미시간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네. 미시간주도 지금 광고 뭐 소셜 미디어나 텔레비를 틀면 네. 아마 대선 광고가 이제 24시간 틀어질 텐데요. 예. 네. 미시간주가 현재 바이든 후보가 47.8%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3.6%. 어허.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 이제 선거인단 투표수가 이제 20 투표가 있는 예. 굉장히 큰 프라이즈 중 하나인데요. 거기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49%에 44.7%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한 번 더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4년 전 결과는 어땠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펜실베니아 말씀하셨으니까 펜실베니아 4년 전에 어땠습니까?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린턴 후보가 네. 그 당시에 5.8%로 앞서고 있었고요. 지금은 4.3이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예. 바이든이 이런 것을 알아서 네. 바이든의 캠페인 헤드쿼터가 네. 펜실베니아. 역시 정말 전략적이군요. 그런 게. 아니, 근데 사실은 결과로만 보자면 네네네. 지금 리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네네. 4년 전의 리드보다 오히려 그 격차가 좁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 더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물론 몇몇 주들은 그 지난 클린턴 후보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그 조금 한 1, 2%로 줄어든 주들은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바이든이 더 앞서고 있지만 펜실베니아 같은 주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난 4년 전에 클린턴 후보랑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랑 그 다음에 전직 오바마 대통령이 예. 피날레 행사, 어허. 그 선거 전날에 예. 피날레 행사를 펜실베니아에서 했어요. 예. 했는데 트럼프가 우승했잖아요. 그 다음날 트럼프가 우승을 해서 그러니까요. 완전 이 쇼크를 주었거든요. 어. 그만큼 이제 펜실베니아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고 굉장히 그 아슬아슬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서 네네. 요번에 네. 아주 이제 바이든 가십니까? 캠프에서는 헤드쿼터를 거기다 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거기서 아. 뛰고 있고 아. 또한 이젠 더 이상 바이든 후보가 집에서 줌 화상 이런 인터뷰만 하지 네, 않고 맞아요. 직접 캠페인에 나와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타운홀 미팅이 있습니까? 조 바이든 네, 후보가? 오늘도 있고요. 네네. 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네. 양쪽 캠프가 굉장히 네.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가 그 예전에는 사실은 워낙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좀 그 약간 이슈를 몰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 후보가 요즘에 굉장히 말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자 일단은 그 타운홀 오늘 뭐 조 바이든 후보도 있지만 ABC 뉴스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좀 타운홀 미팅이 있었죠. 예,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한 이틀 전이죠. 이제 이번 주 지난 화요일 날 네. ABC 뉴스에서 주최한 이제 타운홀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90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뭐 언론에 잘 노출도 되고 기자회견 또한 이제 랠리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예. 본인이 메시지를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호하고 만약에 아무리 기자가 좀 날카로운 질문해도 그 답변을 이제 거부하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 그것은 페이크 뉴스다라고 하면 뭐 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타운홀 행사는 피했는데 요번에 이제 굉장히 레어하게 일반 펜실베니아 유권자들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대화예요. 그렇죠. 네, 국민들과 대화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하이라이트를 드리자면요. 네. 그 한 유권자가 이제 코로나19 확산 관련 질문을 했어요. 특히 마스크 착용이 뭐 과학적으로 특히 네네. 한인분들은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마스크 착용이나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을 미국보다 더 빨리 도입을 해서 네. 지금 굉장히 롤 모델로 그 글로벌 커뮤니티가 보고 있는데 네. 그 리더로서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병원에 있을 때나 다른 곳에서 써야 하면 썼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길 원하지 않는다. 마스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많이 해야 되느냐 한 그게 참 좀 이 메시지가 참 답답하긴 해요. 엇갈려요. 왜냐하면 어떨 네.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나도 마스크 쓴다,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네네. 반대로 본인은 잘 착용도 안 하고 이럴 때는 또 많은 사람이 또 마스크 쓰는 것에 뭐 효과가 떨어진다는 등 이상한 좀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도 그렇고 백신도 사실 요즘 백신 말 많아요. 네, 네. 막 요즘에는 찬성을 많이 하고 많이 독려를 하는 편이지만 사실 이전에는 또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네네. 네, 아유 참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또 그중 질문 중 하나가 이제 북한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그것은 전쟁까지 갈 상황이었다. 라며 만약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거나 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예. 전쟁, 아마도 북한과 핵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했고요. 네. 그 사이에 나는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항상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감사하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 말을 자주 해요. 뭐 북한의 김정은, 뭐 중국의 시진핑. 이 네.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겠냐 다른 네. 사람이. 그리고 본인은 네. 이분들과 물론 뭐 적일 수도 있지만 나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릴레이션십이 가능했지. 네. 다른 사람이었으면 특히 힐러리 클린턴이었으면 지금 뭐 3차 대전에 뭐 도입하지 했을 않았냐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그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는 네네. 올 한해는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꽤 많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겐 좀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예. 네. 뭐 빠르면 3-4주 안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맞아요. 이게 조금 말이 안 맞았던 게 팩트 체크가 안 됐던 게 그 전날에 네. CDC 디렉터 네, 약간 그 총 책임자죠. 네. 백신 네. 총 책임자 미국 연방 레벨에서 총 책임자가 이제 연방 상원에 이제 커미티에 나와서 이야기를 예. 했는데 네.
일반인들이 백신이 받으려면 빨라도 내년 2021년 뭐 third quarter. 네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말을 해서 네. 네네.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우선순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의료업계 종사하시는 분과 노약자들 그리고 뭐 언더라인에 있는 그런 분들 먼저 이제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좀 부정적인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좀 중요한 건 좀 대통령의 말과 그리고 그 CDC 국장님의 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네, 거기에 좀 대통령도 많이 입장을 헷갈려요.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어. CDC 디렉터랑 얘기했을 때는 예. 그렇지 않다 그랬는데 네. 왜 거기 나와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네. 말이 좀 안 맞아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이 정치적인 상황이 극대극으로 이제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연방 정부의 신뢰 또한 이제 지금 너무나도 빨리 이 백신이 개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리 나와도 너 맞을 거야? 나는 신뢰가 안 가는데 우리 애를 그걸 어떻게 맞춰? 막 이런 그 코멘트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예전에 코로나 전에 뭐 생활로 돌아가려면 더 시간이 오래 좀, 네.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분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좀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이런 경우가 사상 초유라고 얘기를 하는 언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최근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젊은 라틴계 남성들이 좀 지지율이 상승했다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특히 플로리다 네. 같은 경우는 네. 곳은 이제 라티노라고 해서 라티노 다 같은 그 커뮤니티가 아니거든요. 네네. 네네. 예를 들면 플로리다는 쿠바 출신 라티노 음.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가까우니까. 네, 가깝고 거기서 예. 이민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쿠바 커뮤니티에서는 네. 뭐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보다는 조금 더 높게 아, 나오고는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네. 바이든 캠프 쪽에서도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아, 있습니다. 플로리다 네. 가십니까? 가야죠. 네. 곧 있을 오늘도 플로리다입니다. 아, 바이든 그렇군요. 후보. 네. 네. 곧 있을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이제 29일부터요. 예. 네. 이번 달 29일부터 이제 드디어 저도 기대하고 있었던 대통령 이제 토론 가 시작이 됩니다. 총 예. 이제 3번 대통령 후보들끼리 토론을 하고요. 예, 예. 네. 디베이트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와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제 디베이트가 있는데요.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이제 우편 투표가 빠르면 10월 5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네. 이 29일 날 사람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보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트럼프나 바이든에게 이제 어느 쪽에 투표할지 모른다는 그렇죠. 분들이 이제 있다면 중도층. 네, 중도층이 있다면 예, 예. 이 디베이트를 보고 아마 빠르면 5일에 투표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스케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센서스 한마디만 아, 해주세요. 네,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9월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제 지겨우실 것 같은데요. 9월 30일이 네. 마감입니다. 근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안 한 분들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아직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죠. 있어요. 있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계 연방 판사가 왜 이걸 한 달이나 앞당겼냐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에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계속 이번 달에 끝나는 게 맞습니까? 네, 일단은 스케줄은 물론 이제 법정 그런 이슈가 남아 있어서 네. 네. 뭐 추후에 뭐 10월 말까지 다시 연장이 될 수는 있지만 예. 지금의 타임라인으로서는 일단은 저도 이제 예, 9월 예. 30 뭐 자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군요. 알고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에게 홍보 활동을 펼치고 아. 그 왜 있습니다. 이제 집에 우편함에 이렇게 계속 온단 말이에요. 네. 안 하신 분들은. 그러면 거기 있는 거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은 인터넷에서 금방 하실 수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없어도 그냥 없어도 들어가시면 네, my 하실 수 2020 있어요. census.gov로 들어가시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네. 한국어로도 핸드폰으로- 가능합니다. 예, 핸드폰으로도 안 참여가 그러면 계속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집으로. 예. 싫으시다면 오늘
네, 오늘이라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니, 예. 유튜브에 한국어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아니 그리고 코비드 19 이후에 예. 이제 재건을 위해서도 연방 정부에서 돈을 받아야 한다.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 기본이 되는 게 인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이 되니까 네. 꼭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네. 말까지니까 혹시 이제 아직 못하신 분들 네. 계시면 그 또 못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뭔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 하신 분들이 오, 진짜 있거든요. 그냥 안 하신 그냥 안 하신 그냥 안 하신 분들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네. 네. 오늘이라도 가서 좀 하시면 좋을 두 것 분 같아요. 다 하셨죠? 네, 저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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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